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32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6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광주 그린카 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서임석, 박희율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교육문화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8조 1,695억 원이며 이 중 88%인 7조 2,3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은 연도 말 기준 1조 24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41억 원의 지출 결정액 중 12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2조 9,490억 원이며 이 중 96%인 2조 8,403억 원을 지출하고 기금은 연도 말 기준 5,896억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린 시정질문은 광주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해 박희율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정 질의는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물론 지역방송사 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시민들의 안방으로 전달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총 2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건, 광주광역시의회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인사청문 소식입니다. 광주 그린카 진흥원 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과 보고에서 후보자가 산업부에서 26년간 공직 경험과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 등 산업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우리 지역 완성차 및 부품산업 기술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그린카 진흥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재임 시 1년 만에 그만둔 전력이 있어 조직 안정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기후특별위원회는 회의,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광주시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며 2045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며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또한 4차례의 업무보고, 5차례에 걸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와의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노사 상생 방안과 광주시 노동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2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끈 정무창 의장은 마지막 폐회사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반기 성과 결산과 반성을 통해 더욱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화합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던 전반기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
후반기에도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70% 이상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정도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최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안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의 범위로 확대하고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지역의 주된 사업 및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산업과 경제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산업 활동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이익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역 산업 이익이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된 지역 산업 이익이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명시하였고, 지역 산업이익이 대응 매뉴얼 작성과 운영 및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광주는 그동안 미양의 도시라는 이름만 거창할 뿐 호남권 최대의 식품 박람회인 광주 식품대전을 18년 동안 개최하면서도 지역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식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식품 산업을 정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식품 산업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광주를 맛의 고장, 미양의 도시로서 더 성장시키고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청년 시어슴. 광주광역시에 현재 지금 시어슴 인구가 몇 명이나 지금 돼 있는가. 자체 우리 시에서도 이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청년 정책관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가 무엇이면 예산 축소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미추진 사업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고 계신지, 결혼과 미래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 청년 정책이 온전히 청년을 위한 것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설계 공모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검토안을 보면 심사총량제 횟수를 2년 동안 3회로 제한을 해뒀어요. 그게 잘 지켜져 있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유땡땡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21년도에 4회.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죠. 퇴직 공무원이 이 심사위원으로 있다가 10여일 만에 사퇴하고 들어가서 당선작으로 당선된 부분이나 의원의 눈이 아닌 일반 시민의 눈을 봤을 때도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은 민간인들한테는 얘기를 했을 때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그 잣대로 해요. 근데 시는 항상 보면 당신네들이 그 규정을 어기면서 왜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입니까? 많은 예산이 문화예술에 쓰여지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률은 낮습니다. 아니 음식 공방 조성 사업이요. 이거는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지금 문이 닫혀 있고요. 폴리가 지금 올해 예산까지 한 166억 원 정도 만드는 공공미술 설치 작품이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 있나요? 그다음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공연장이 190억 가까이 들여서 지어진다 하더라도 활용에 있어서 저는 많은 민원들이 또 발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 전반적으로 총괄 기획자가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문화경제부시장이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조직 강화와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관광공사는 의료 관광 관련 전담 인력 배치는 물론 정책, 사업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강주는 지역 의료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시켜 주력해 할 것입니다. 강주시 인구는 141만 4,862명으로 인구와 면적에 따라 자치구와 편차가 심합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메가시티 추진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은 현재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상생발전위원회 가동, 그리고 메가시티 상생 통합에 대한 연구 추진단, 실무진들을 빠르게 발족시켜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1, 2, 3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구를 신설을 제안을 드립니다. 배달업이 대폭 성장한 이후로 시민들의 생활은 훨씬 어려워진 것도 있습니다. 인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기 내 확보 예산이 7조 5,500억 정도는 37%밖에 안 되거든요. 4년 동안. 임기 내에 확보 예산이 임기 이후보다 적은 게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비 확보 계획이 역시 35% 정도 달성률이 됐는데 국비 확보율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1,000억 원 이상을 잘못된 기재를 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이? 이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걸로 제가 보기에는 보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 기반 구축은 필수가 된 셈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유부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역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 온 답변이 조례 개정 부동의가 왔고요. 근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의견을 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좀 이런 협업 체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고 광주시가 2045 탄소 중립한다고 하니까 그럼 시가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할 것이다. 2045 탄소 중립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청소년 학생 교통비 무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복지를 위한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이 이 5대 공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만큼은 적어도 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복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 전제 아닙니까? 통학 차량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까지 해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육관님의 어찌 보면 확신 있는 저희들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바라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파생되는 혹시 문제점들은 혹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학습 도구가 또 교사의 전통적인
교습 방법하고 조화를 이룰 것인가.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여서 일관된 교육과 또 보육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정책적으로 나타날 수 영향력 어떤 것이 있죠? 광주시 교육청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실은 이제 군공항 소음 피해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소음 피해 지역을 겪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이런 상실감도 큽니다.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거죠.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폭력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상황 파악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학생들의 이제 성장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잘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부탁 말씀드리고요. 원거리 배정에 대한 지탄을 이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군 외에 학교 배정 학생 통학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상학군이거든요. 이걸 5학군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학생 수 배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아십니까?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학교 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학교 행정이 적절한 학교 배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선택권이라는 단어로 이걸 포장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2023년 8월 7일 광주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를 제외하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회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발굴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출생아 감소세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에서 2023년 6,176명으로 전년 대비 17.1%가 감소했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해 2024 여름특별전의 진행 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람객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신수정 위원장은 이번 여름특별전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명작을 만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예술작품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였다며 향후 이러한 수준 높은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호남 최대의 종합위락공원인 우치공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위원들은 동물원을 방문해 올해 계획 중인 동물원 방사공사, 기타 동물사 시설 보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어 패밀리랜드와 대야제를 차례로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금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